안녕하세요. 별별나방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황 교수님, 유코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 저희 참 유쾌했죠? 오래간만에 참 가벼운 얘기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다뤘죠. 그때 우리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죠. 루미 김밥빔이 전 세계 SNS를 도배한다. 뭐 가상의 아이돌이 현실에서 뭐 빌보드 차트를 막 2위까지 올라가고 흔든다. 뭐 영화 OST가 실제 K-팝 아티스트 곡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이게 단순히 어떤 작품, 컨텐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팬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전통 문화와 실제로 생활하는 문화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었죠. 그때 우리 그렇게 같이 얘기했죠. 네. 예, 맞습니다. 해외 팬들이 영화 속 무대나 소품을 보고 저건 뭐지? 하면서 검색도 하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체험까지 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한복 체험 예약이 증가한다거나 박물관 방문객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수치로 확인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대언이 어떻게 그 전통문화 굿즈, 박물관, 생활문화까지 불을 붙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세대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요거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영화 속 장면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헌트릭스의 무대 배경에 있었던 1월 오봉도 기억나시나요? 아, 네, 기억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 권력의 의미로서 어좌 뒤에 있던 그림이죠. 그래서 1월 오봉 해서 해와 달과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그림이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헌트릭스가 무대를 하는 의미 뒷 배경이 돼서 화면으로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홀로그램으로 재해석된 내용으로는 왕의 어떤 권위라든가 카리스마까지 표현할 수 있는 헌트릭스의 리더로서의 루미의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요소로 활용됐다 볼 수 있죠. 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야, 이건 완전 한국적인 거거든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이런 정도는.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상징을 세계관으로 끌어다 썼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팬들 반응도 굉장히 재밌어요. SNS에서 루미 is the queen 하는 해시태그가 수천 번 올라오고 외국 팬들이 1월 오봉도를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봉도에 나오는 그 산의 그림이 이게 중국의 산수화라든지 일본에 있는 그림하고는 산의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그린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만의 그 유니크한 문화이고 미술이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난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하는 전통 민화인데 영화에서는 그 더피라는 그 귀여운 캐릭터로 그 재탄생을 하는데요. 호랑이는 용맹, 수호, 까치는 길조를 뜻하죠. 근데 이걸 그 민화로 하니까는 어린이 팬부터 성인 팬까지 전 세대를 사로잡았어요. 이 열풍으로 다시 한번 민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직접 그려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민화 그려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시하는 데 가봤습니다. 워낙 또 주민센터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제가 그 어머님들의 열화에 밀려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시는 가봤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부채 같은 거에 민화를 맞습니다. 그려서 선물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굿즈샵에서 직접 봤는데 부모님이 아이 손잡고 와가지고 야, 이건 옛날에도 있던 그림이야 하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진짜 좋았어요. 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한 인형 앞에서 인형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세대를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코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게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라는 거. 이건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성장했고 선진국이고 충분히 이제 문화적인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캐대언 효과가 이 굿즈 시장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온 그 까치 호랑이 배지는 영화 공개 이후에 8차 예약 판매까지 이어졌고 올 상반기 박물관 굿즈 매출이 무려 115억 원입니다. 와, 이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연초에 이런 거 국립박물관에서 이런 거 수입으로 예상 전혀 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전년 대비 한 34%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뮤즈예요, 뮤즈. 뮤지엄 플러스 굿즈. 이 뮤지엄 굿즈인데 박물관이 직접 만든 기념품이나 생활용품을 뜻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쓰던 용어이긴 한데 이번 캐대언 열풍으로 이 전통 분양이 들어간 뮤즈 상품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단어가 훨씬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 자체의 방문객 수도 늘었던 늘었죠. 것이 좀 네.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이게 왜 사실은 그 뮤즈가 이전부터 조금 인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실제로 관람하는 사람들보다 뮤즈 부스에 사람들이 항상 많았고 그렇긴 한데 캐대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숫자가 국립중앙박물관만 해도 64%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영화 한 편이 문화 소비를 이 정도로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 인기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도시를 가면 꼭 들르는 데가 미술관하고 박물관이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꼭 끝에 기념품 샵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념품을 사오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관람 후 기념품이었다면 지금은 배지나 키링을 가방에 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참여형 소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람객들이 기념품을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참여형이 되니까 이게 또 다른 홍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기념품이 이게 부가가치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이라도 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좀 가격이 또 좀 조금 더 비싸 그러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 분들의 이 저력과 이 아이디어를 믿기 때문에 이 그냥 종래의 그 기념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아이템을 얼마만큼 개발하느냐가 이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아이템들이 이제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관광 상품과 연계돼 있는 이런 산업이 이제 더불어서 성장할 것이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진짜 바라보는 현상이고요. 이 사실 이 산업뿐만 아니라 이 세대별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OOTD 같은 아이템을 보고 중장년층은 추억 소환이죠. 같은 물건이지만 해석이 다르니까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그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문화도 빠질 수 없고. 그렇죠. 대중목욕탕 씬 어떠셨어요? 요새는 사실 대중목욕탕 갈 일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저도 반갑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렇죠. 여주인공 셋이 탕에 들어가서 앉아 수다 떠는 것들, 그리고 수건을 머리에 말아주고 그렇게 여유롭게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 전에는 우리 맨날 목욕탕 갔는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코로나 전에는 진짜 그랬나요? 그렇죠. 저희 애들 어렸을 때는 아예 예약을 하고 양모자, 양타올 모자 그런 거 모두가 양머리를 하고 1박 2일 투어도 갔어요. 그렇죠. 계란 까먹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외박을 아이들과 같이 합법적인 외박을 찜질방에서 하곤 했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에 대한 이제 외신의 반응도 굉장합니다. 사실 예전에 영국 남자라던가 유명 유튜버들이 실제로 세신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만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캐대언에서 나온 그 장면 밑에다가 외국인들이 직접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목욕탕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세신 예약 상품이 예약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관광이 이제는 보는 거에서 직접 해보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도 뭐 유명 온천이나 사우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목욕탕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 수영장에다가 뭐 사우나가 같이 혼합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샤워기 정도에다가 그냥 뭐 겨우 조금 좋은 데가 이제 수면실 조금 좀 하면서 힐링하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비싸고 그런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이 목욕탕에서 풀 코스로 이 계란서부터 잔치국수, 양머리 모자까지 찜질방, 탕 이거 한국에만 있는 문화입니다. 그 이태리 타올로 쫙 밀었을 때 그 개운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태리 타올 참 정겼습니다. 그 녹색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도 있고 뭐. 이거 그게 좀 다양해졌나요? 노란색도. 노란색도 있나요? 네. 고침 취향 나오네요. 근데 그 실제 그 수치로 보면은 이런 직접 체험하는 이런 거에 대한 수치가 이게 한복 예약이 한 30% 증가됐고 그 대만 분들이 한국에 많이 관광을 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만 그 관광객분들 항복 체험이 433%나 증가를 했답니다. 와. 거기다가 코치님 좋아하시는 그 녹색 이태리 오늘 때밀 입고 타올. 오셨잖아요. 오늘 입고 오셨어. 요거 최신 체험. 요게 84%. 아이고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때려밀고. 아유 작가님 제가 여기 취향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그렇죠. 흐름인 거죠. 그래서 네. 팬들이 루미가 입었던 의상 코스로 혼트릭스 무대 같은 사진을 찍는 이런 투어 코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공유하더라고요. 예. 사실 한동안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들이 경험하는 동양 문화라고 해봤자 중국 무술 영화, 홍콩 액션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일본의 토속 신화를 기본으로 한 애니메이션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를 전달하는 거는 이례적인 진짜 없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세련되고 예쁘고 어찌나 멋지게 표현을 했는지 이런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는 이런 문화들이 스스로 제가 국뽕이 쑥쑥쑥 올라가는 정말 자랑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전 교수님 그 지난주부터 국뽕 쑥쑥 올라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 더피 인형은 출시 직후 품절됐고 중고가는 오히려 뭐 거꾸로 더 가격이 올라가니 역주행을 하니까 그야말로 이게 행운의 아이템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귀여워서가 아니라 작품 속 그 상징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죠.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 작품의 세계관을 손에 쥐는 느낌이 드나 봐요. 네, 실제로 왜 대한민국이 허리를 요염하게 튼 호랑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더피의 모습으로 호랑이 지도들이 속독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형을 배경으로 또 밈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SNS 상에서 더피 인형을 가지고 어떤 같이 여행하는 브이로그 촬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무대처럼 꾸며가지고 그 인형들로 공연을 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참 이것들이 재생산되는 2차 창작물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취미로 안 끝나는 거죠. 원작의 생명력을 훨씬 늘려주고 굿즈 시장까지 키워주는 거죠. 결국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 결과 굿즈 하나가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중장년층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가 될까요? 저는 이게 과거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편집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라던가 추억을 요즘의 방식으로, 요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풀어내면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흥미가 생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쓰던 도자기 문양을 현대 디자인에 넣어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인테리어에서 한참 달 항아리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달 항아리를 저의 책상에 올리고 저의 화장대에 올리면서 작은 소품들을 쓰면서 그 문화와 그런 스타일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형태로 활용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어릴 적 즐기던 동네에서 했던 놀이들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 놀이들을 카드 게임으로 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취미라던가 어떤 소일거리가 아닌 창업과 관련되고 산업과 관련된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그 굿즈가 우리 중장년 세대에도 뭔가 좀 더 그 리프레시되고 좀 더 젊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쓰고 있는 디지털 굿즈, NFT, AI 생성 이미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간단하고. 특히 AI로 옛날 가족 사진을 리터칭하거나 뭐 우리 지브리로 하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는 전통 문양을 넣은 디지털 배경 화면을 만들면
손주 세대하고 뭔가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또 뭔가 좀 재밌잖아요. 신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온라인에 올려서 공유하는 그런 재미가 생기면서 좀 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캐대언이 보여준 건 이게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과 현대 또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문화가 소비되는 방식과 그 세대가 소통하는 그 방식 이런 거를 자체를 갖다가 새롭게 보여준 그 하나의 그 형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기존 세대들이 사실은 지식들을 머리에 암기하고 담았던 것을 내보이는 아날로그 형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플랫폼에서 지식을 가져다 쓰는 기술이 훨씬 더 유용한 세대가 됐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세대가 소통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런 전통의 어떤 문화들이 옛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삶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재해석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팬덤처럼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인들 그러면 어떤 우리 문화가 있어서 공동체적인 가치가 강했다면 요즘엔 좀 그게 좀 희미해지고 약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리면 우리가 이런 작은 취미가 산업이 되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을 살리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개인보다는 이 공동체가 훨씬 더 큰 인간으로서의 장점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형태이구나라는 부분은 이제 코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은 캐대언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 현상 속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게 충분히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파크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떠올랐어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그래서 그 K 콘텐츠의 우수성을 갖다가 이 테마파크로 집대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다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한국의 K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테마파크를.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그 IT 쪽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3D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거 엄청난 해외 관광 수입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이런 테마파크 하나 지면 또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개발하고 호텔 뭐 시설들 얼마나 많이 개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죠? 우리 황 교수님이 한번 펀딩. 제가요? 네, 한번 펀딩 한번. 펀딩을 해주시면 제가 아이디어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오고 이제 캐대언도 오고 또 이제 뭐 다른 콘텐츠들 다양하게. 뭐 3시간에서 4시간짜리 테마파크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넘어오고 이게 사실 그 이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냥 조상 잘 둬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런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문화 콘텐츠의 우수성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은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도 반짝일 바랍니다. 이상 별별다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